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하면 부담도 없어지고 시간도 많아지니 당연히 생활 만족도가 올라갈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현실의 조사 결과는 정반대를 향합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생활 만족도의 가장 큰 하락 원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삶의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흔들리면 재정도 감정도 관계도 담원호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왜 이 구조가 그렇게 강력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은퇴 전 우리의 일상은 늘 누군가와 어딘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기상시간, 출근길, 동료와의 대화, 업무라는 역할, 성취라는 보상. 하루가 자연스럽게 짜여 있고 그 안에서 나라는 사람의 존재감과 가치가 확인됩니다. 그런데 은퇴와 동시에 이 구조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순간부터 이상한 공허함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경제적 준비를 충분히 했는데도 생활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이 구조 붕괴에서 시작됩니다. 경기도의 60대 후반 김동수 씨도 그랬습니다. 35년간 공기업에서 근무하며 한 번도 출근 시간을 어긴 적 없는 철저한 생활 패턴의 소유자였습니다. 은퇴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앞으로의 삶을 이제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이라며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첫날부터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6시에 눈이 떠졌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아내는 아직 자는 시간이라 부엌에서 혼자 커피를 타 마시며 멍하니 앉아 있었고 9시가 넘어가자 이유 없이 불안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자신의 표현으로는 무언가 해야 한다는 압박은 없어졌는데 해야 할 게 없다는 사실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2달째가 되면서 무기력과 짜증이 반복됐고 부부 사이도 괜히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생활 만족도의 급락은 아주 구체적인 일상 붕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조기 은퇴를 선택한 50대 초반 이성훈 씨는 은퇴 후 취미생활과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운동도 여행도 취미도 더 이상 일상의 중심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시간은 많아졌지만 하루가 너무 느슨해지자 자기 자신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하루에 구조가 없으니 나도 흐물흐물해지는 느낌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조기 은퇴자들이 흔히 빠지는 자기 규율 상실의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같은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생활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통제감입니다. 스스로 하루를 조절하고 움직인다는 감각이 사람의 정서 안정과 직결되는데 은퇴 후 구조가 사라지면 이 통제감도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즉 하루의 리듬이 무너지면 삶의 만족도도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어려운 점은 이 하락이 천천히 그러나 매우 깊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간이 많아져서 조금 어색하다고 생각하지만 3개월을 넘기면 감정적 변화가 시작됩니다. 나는 할 일이 없다는 무력감, 나는 사회에서 빠져나왔다는 소외감, 나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정체성의 혼란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재정 스트레스는 이 심리적 하락을 더욱 가속합니다. 돈이 남아있어도 불안은 생기고 그 불안이 관계를 무너뜨리고 관계가 무너지면 고립감이 찾아오고 결국 생활 만족도는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조를 잃어버린 삶을 어떻게 다시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많은 은퇴자들이 반복적으로 증명하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은퇴 후의 하루는 우연에 맡기면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첫 활동, 외부와의 접촉, 식사 시간, 몸을 쓰는 시간, 마음을 써서 무언가에 집중하는 시간. 이 모든 것이 나만의 은퇴 루틴으로 다시 설계되어야 합니다. 인위적으로 만드는 느낌이 조금 들더라도 이 구조가 잡혀야 마음이 다시 안정됩니다. 또한 은퇴자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하루 중 단 하나라도 내가 주도하는 일을 만들어야 생활 만족도가 올라간다고. 그 일이 돈이 되는 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텃밭 가꾸기, 동네 도서관에서의 자원봉사, 동호회 활동, 가벼운 공부.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삶은 다시 견고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구조도 반드시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어떤 관계는 자연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은퇴 후 관계는 노력이 필요한 관계가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기로 한 친구 모임, 참여를 결심한 지역 커뮤니티 혹은 새로운 취미 동아리. 관계는 생활 구조의 중요한 축입니다. 고립은 생활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은퇴자의 생활 만족도를 가장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은 돈이 아니라 구조의 붕괴입니다. 우리는 이를 떠나지만 일은 우리에게 역할과 리듬, 관계와 존재감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잃은 순간 삶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나만의 리듬, 나만의 역할, 나만의 관계, 나만의 하루. 그것들이 다시 쌓이기 시작하면 생활 만족도는 다시 올라갑니다. 은퇴 후의 삶은 주어진 삶이 아니라 설계하는 삶입니다. 그 설계가 시작되는 순간 은퇴는 비로소 행복해집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은퇴자의 생활 만족도를 가장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은 돈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무너지는 순간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이 은퇴를 앞두고 재정 계획에 온 힘을 쏟습니다. 연금이 얼마인지, 배당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주거 비용을 어떻게 줄일지, 의료비를 위한 안전망이 준비되었는지 이런 준비는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일상의 뼈대가 사라진 감각입니다. 이 구조가 사라지면 시간은 넘치지만 방향은 사라지고 자유는 커지지만 의미는 축소됩니다. 그 결과 생활 만족도는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더 깊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조 붕괴가 왜 생활 만족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실체를 짚어보고 은퇴 후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해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은퇴 전 누리던 일상의 구조는 단단하고 묵직한 틀을 제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움직이게 하는 목적이 있고 일정은 마치 선로처럼 하루를 이끕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은 사회적 정체성을 만들어주고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은 자연스러운 관계망을 만들어줍니다. 성취의 순간과 목표를 향한 작은 긴장은 삶의 에너지를 끌어올립니다. 문제는 은퇴 후 이 모든 요소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점입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시간이 오히려 막연한 공백처럼 느껴지고 그 공백을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 일상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은퇴자가 하루의 첫 두세 시간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산책을 나가고 집안일을 하며 처음에는 편안함을 느끼지만 오후가 되면 마음 깊은 곳에서 서서히 불안이 고개를 듭니다. 내가 이 시간을 잘 쓰고 있는 걸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자책과 의문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이 작은 균열이 쌓이면 일상의 만족도는 급격히 흔들립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 구조 붕괴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공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김동수 씨는 은퇴 후 가장 크게 느낀 감정이 공허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평생 철저한 루틴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었고 눈을 뜨면 움직여야 하는 이유가 분명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다음 날 그는 생애 처음으로 목적 없이 아침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이 시간을 쉼이라고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길어질수록 허전함은 깊어졌고 자신이 세상에서 밀려나 있다는 감각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무언가 해야 한다는 압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게 없다는 사실이 고통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없었지만 생활 만족도는 바닥을 향해 떨어졌습니다. 결국 문제는 돈이 아니라 구조였던 것입니다. 50대 초반에 조기 은퇴를 선택한 이성훈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은퇴 직후에는 운동, 독서, 여행으로 채워진 삶이 만족스럽고 풍요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그는 이상한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활동이 목표가 아니라 채우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출근이라는 구조가 사라지자 하루는 마치 아무 의미도 없는 길어지는 시간처럼 느껴졌고 자신을 움직이던 동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유가 많아지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방향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역시 구조 상실에서 비롯된 일상의 붕괴였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생활 만족도의 핵심 요소 중 하나를 통제감으로 봅니다. 스스로 하루를 조절하고 움직인다는 감각이 있어야 인간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은퇴 후 구조가 사라지면 이 통제감도 함께 무너집니다. 무기력, 불안, 자기의심이 천천히 스며들기 시작하고 본인이 가치 있는 존재인지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재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도 정서적 만족도는 급락합니다. 심지어 많은 은퇴자가 이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거나 의지 부족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 상실이 가져오는 자연스러운 심리적 반응입니다. 이 구조 붕괴는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관계의 단절입니다. 직장이라는 사회적 공간은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아니라 타인과 자연스럽게 접촉하는 사회적 무대입니다. 이 공간이 사라지면 관계망도 동시에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외부와의 연결이 약해지면서 고립감은 심리적 부담으로 쌓입니다. 특히 남성 은퇴자들이 친구 관계의 축이 대부분 직장에 있었던 경우가 많아 이 고립은 더 빠르게 찾아옵니다. 관계가 줄어들면 생활 만족도는 더 하락하고 이 하락은 다시 무기력을 강화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이 구조를 회복하지 않으면 은퇴자의 심리적 안정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구조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해법은 의도적으로 하루의 리듬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말합니다. 은퇴 후의 시간은 자연스럽게 살아가려고 하면 비워버리고 의도적으로 채워야만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첫 활동, 식사 시간, 외부 활동 시간, 몸을 쓰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 이 작은 조각들이 모여 하루의 틀을 구성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구조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하루 중 내가 주도하는 일을 하나라도 반드시 만드는 것입니다. 돈이 되는 일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의 자원봉사, 작은 텃밭 관리, 글쓰기, 그림 공부, 걷기 모임.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 내가 나를 움직이는 주체라는 감각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 감각이 회복되면 생활 만족도는 다시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생기던 관계가 은퇴 후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친구를 만나는 일정, 두 달에 한 번 동아리 모임에 나가는 습관,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작은 시도. 이런 관계적 구조는 은퇴자에게 매우 중요한 정서적 안전망이 됩니다. 타인과의 연결이 유지될 때 무기력은 줄어들고 일상의 만족도는 회복됩니다. 결국 은퇴 후 생활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 일상의 구조를 어떻게 다시 세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일을 떠나지만 일이 우리에게 남겼던 것은 월급보다 더 깊은 가치였습니다. 리듬, 역할, 관계, 의미. 우리는 은퇴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만들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시 설계하는 시기라는 것. 하루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순간 삶은 다시 방향을 갖고 의미를 되찾습니다. 자유는 그제야 진짜 자유가 되고 시간은 비어있지 않은 시간이 됩니다. 결국 은퇴 후의 만족도는 주어진 삶이 아니라 설계된 삶에서 시작됩니다.